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페이지 208쪽입니다. 외상백내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상백내장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상으로 다친다 이거죠. 수용체가 파열되거나 타보로 인해서 수용체 혼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이제 젊으니까 이제 잘 다툴 수도 있고 사고가 날기가 쉽습니다. 그죠?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안경 손님 중에 체육 선생님이 있었는데 테니스 공에 맞아가지고 본인은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한참 며칠 지나서 한쪽 눈이 갑자기 한 개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 안 보여가지고 그래 우리 안경에 왔어요. 그래서 안경에 와니까 제가 보니까 백내장이더라고. 요 펜라이트를 보니까 하얗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세기 모양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 눈 다친 적 있냐 이러니까 테니스 공에 맞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과로 소개시켜줘가지고 백내장 수술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한쪽 눈에는 콘택트 렌즈를 쓰고 착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쪽만 착용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경을 쓰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한쪽 눈은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마이너스 5디옵터 했거든요. 그러면 안경 렌즈 두께 너무 차이니까 부등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한쪽 눈 단안 백내장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한쪽 눈에만 이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젊은 연령층 줄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 있죠, 그죠? 철로 인한 자상에 철 줄 치놓고 그 밑에 갈색 또는 황색 이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철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는 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녹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리에 의한 자상이 있습니다. 구리 줄 치시고 오른쪽에 백내장을 해바라기 백내장한다. 해바라기 백내장. 자, 철은 갈색 황색, 구리는 해바라기 백내장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녹개색의 톱니바퀴 모양의 동그란 혼탁이 생긴다 쓰는데, 해바라기 백내장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해바라기 백내장인데요. 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그림이 또 있습니다. 요자 보면은 보자. 요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한 사진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 이제 해바라기 꽃 모양으로 보이는 데서 해바라기 백내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유해 강선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 번씩 나오니까 갈로 해가지고 한 번씩 눈에 익혀 놓으세요. 첫 번째 중성자성, 감마성, 그 다음에 X성 같은 방사성, 고압전기, 적외성 요까지 갈로 해 놓으시고, 그 밑에 방사백내장, 전기백내장, 적외성 백내장, 유리제조공 백내장 있죠, 그죠? 유리제조공 백내장 여기에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안과 의사가 이게 이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리공예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마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갔는데 나이가 30도 안 돼가 전부 다 백내장이 걸려 있더랍니다. 자, 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다시 돌아서 조사해본 결과 바로 유리를 이제 녹였을 때 그 유리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백내장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래스 블라우스 캐트렉트를 해가지고 글라스 블라워스, 그러니까 유리를 부는 사람의 백내장이다. 유리 제조공 백내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 제조공 백내장의 원인은 뭐다? 적외선이다. 자, 그 다음에 209 쪽입니다. 눈이 좌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찔리거나 베어있다 이 말인데, 몇 개월 후에 수용체 훈항에 꽃잎 모양 혼탁이 생긴다 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외상백내장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수용체 훈항에 꽃잎 모양의 혼탁, 이거 줄치 넣으세요. 외상백내장의 그 증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흑갈색의 동그란 고리가 전낭 표면에 보이는데, 이는 홍채의 색소가 자상으로 인해서 침착이 된 것이다. 이것을 보시오스 고리입니다. 자, 보시오스 고리 줄쳐 놓으시고, 보시오스 고리가 왜 생기는가 이 정도는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오스 고리라든지 위에서 봤듯이 꽃잎 모양의 혼탁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외상백내장의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림에는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있는데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우스 고리가 어떤 거냐면 요 그림에 보시죠.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으로 보이더라. 이게 이제 홍채의 색소가 침착된 것이다. 자, 그 다음 3번 합병백내장이 있습니다. 합병백내장은 말 그대로 합병이 된 거죠. 안질환이 먼저 발생하고
그 안질환에서 합병이 되어서 백내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심한 안질환에 초래되는 백내장으로 홍채, 선모체염, 녹내장, 망막박리, 심한 만성 각막염, 유리체 변성, 출혈 등의 합병으로 수인체 혼탁이 발생한다. 심한 근시로 해서 핵백내장이 합병되기도 한다. 마지막 줄 심한 근시로 핵백내장 합병, 요거만 줄치놓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시험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내기도 까다롭고 하니까. 그래서 심한 근시로는 핵백내장이 합병되기도 한다는데, 핵백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심한 근시더라, 원시가 아니더라 하는 걸 기억하시고. 자, 당뇨백내장. 당뇨백내장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세요.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백내장으로 당뇨병 환자의 백내장 발병률은 정상인보다 5배 정도 높다. 자, 이것의 가장 뭐랄까 특별한 특징은 눈송이 모양의 혼탁입니다. 눈송이 모양 혼탁 줄치 놓으세요. 눈송이 모양 혼탁, 이 말이 빠지고는 당뇨백내장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백내장 놓으면은 눈송이 놓으면은 당뇨백내장. 자, 백내장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 중독백내장은 약품의 중독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제가 끝에 보면은 장기간 부신비조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훈황 및 백내장이 발생했다. 훈황 및 백내장 말 그대로 훈황 밑에 백내장이 발생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겠죠. 부신비조 호르몬 제제 줄치노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치료를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백내장의 치료약은 없다. 단지 환자 백내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도 큰 효과가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밑에 그런 말이 적혀 있고,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209쪽. 백내장 수술은 극격근 시력장애 발생하다. 자, 백내장 수술 갈로부터 치놓으세요. 기니까 극격근 시력장애 발생. 그 다음에 속발성 녹내장. 속발성 녹내장이란 말은 백내장으로 인해서 녹내장이 생긴다 이거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수백내장이라든지 모르가나 백내장 이런 게 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물들이 바로 이제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을 경우가 있습니다. 섬유질이라든지 슐랭가든지 기타 그런 우각부, 그러니까 앞방각이죠. 앞방각을 갖다 막는 경우에 방수가 배출이 안 되니까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압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도막염 요까지. 그 다음에 등 다른 질환이 우려될 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군의 다른 질환이 있어서 수술해도 시력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때는 수술하지 않는다. 뭐 앞에 나는 수술해야 되는 경우 대충 읽어보면 다 알 것인데, 정확한 확실한 거는 뭐다? 속발성 녹내장이나 포도막염 등 이런 게 생길 때 생길 우려성이 있다는 거, 생겼을 때 바로 이제 백내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 수술하는 방법은 지금 책에서는 이제 4가지를 하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3가지겠죠, 그죠? 백내장 낙내 적출술이라는 것은 옛날에 하던 방법인데 수인체 전체를 적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볼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 백내장 낭외 적출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수인체 전낭을 제거하고, 즉 앞에 뚜껑 엽니다. 그 다음에 핵과 피지를 꺼내고 훈황은 뒤쪽에는 남겨둡니다. 그리고 훈황을 남겨두고 그 훈황을 깨끗하게 씻어요. 씻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훈황은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인공수인체를 훈황에다가 얹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초음파 유화설이 나오기 전에 자주 사용됐지만 현재는 수인체가 너무 단단하거나 내피세포의 수가 적은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용 경우는 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마지막에 수인체가 너무 단단하다, 그 다음에 내피세포의 수가 적다,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백내장 낭외 적출술의 그게 후유증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교과서 훈황 혼탁이 주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요즘에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인체 유화술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인체를 잘게 분쇄해 가서 흡인해낸 방법.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치과에서 보면은 이를 가져 갈죠, 그죠? 그라인더로 갈면서 한쪽에서는 물을 갖다가 넣고 또 한쪽에서는 석션으로 물을 빨아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바로 이제 수인체 잘게 분쇄하고 흡인 빨아냅니다. 그런 식으로 세척하고, 각공막 가장자리를 3mm 이하로 작게 절개할 수 있어 수술은 안심이 나아졌고 회복 속도가 빠르게 되는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수인체 유화술이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안과 파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실질적으로 이게 닭까지 더 놓은 적 없지 아마. 그러게 제가 알기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안경사로서 가져야 될 그냥 기본 지식이다, 이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공수인제 삽입술이 있습니다. 수인제 적절한 인공수인제 눈속에 삽입하는 방법인데, 홍채의 뒤쪽에 인공수인제 삽입하는 뒷방 인공수인제 삽입술이 시행됩니다. 자, 옛날에는 그 홍채의 뒤쪽에 넣지 않고 홍채의 앞쪽에 넣는 앞방 인공수인제 삽입술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기 싫겠죠, 각막을 통해서 비치니까. 그래서 홍채의 뒤쪽에 인공수인제 삽입하는 뒷방 인공수인제 삽입술이 시행된다는 거. 뒷방 인공수인제 삽입술이 시행, 줄지놓으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삽입하는지, 뒷방이냐 앞방이냐 이거. 자, 재료는 아크릴 등 연성 재질로 만든 인공수인제가 주로 사용되고, 뭐 예전에는 이제 실리콘을 쓰다가 요즘에는 아크릴 등을 연성 재질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공수인제 삽입 수술 시 고도 근시 환자나 탄의 백내장 수술기가 나빴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각막 내피 변성, 정신망막병증, 목내장 망막박리 등이 탄에 있던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도 여러 번 강의하면서 이거 뭐 이야기하면서 이거 놓을 것이다 했는데, 요즘에 학생들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아주 쉽게 출제하다 보니까 거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놓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틀려준다. 자, 다섯 번째, 백내장 수술 후의 눈의 상태.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오니까 요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별표를 해 놓든지. 백내장 수술 후의 눈의 상태. 수인제 없음성, 아파키아라거든요. 병원에 가면 이제 안과에서 아파키아랍니다. 수인제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은 원시 상태가 되겠죠, 그죠? 첫째 줄에 심한 원시 상태, 조절 소실 줄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럼으로 인해서 원거리와 근거리 시력은 심하게 저하되고, 안경으로 교정 시 원거리 근거리용 이중 초점이나 뭐 요즘 것처럼 다초점 렌즈 이런 거 쓰겠죠, 그죠? 현재는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인공수인제를 삽입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다초점 인공수인제, 조절형 인공수인제 뭐 이런 것도 요즘에는 발달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자, 이렇게 당연히 수술하게 되면 절개와 봉합이 있으니까 셋째 줄 각막난시 생길 수 있죠. 각막난시 줄지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인제에서 저번에 앞에서 얘기했던 색시증에서 수인제가 흡수하던 자외선이 망막에 직접 바로 이제 들어오니까 일시적인 청색시 증상입니다. 일시적 청색시 줄지 놓으시고. 자, 백내장 수술의 상태는 첫째가, 다시 보겠습니다. 210쪽이 첫째 줄 심한 원시 상태 조절 소실. 그 다음에 뭐 있죠? 자, 211쪽에 그 다음에 셋째 줄 각막난시.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청색시 증상. 이런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죠. 아주 까다롭습니다. 안경으로 교정할 때 상위 25에서 30%도 확대하여 부동상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콘택트 렌즈 착용할 때는 상위 확대율은 10%, 그 다음에 인공수인제는 2%. 자, 요 수치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안경부터 저기 확대된 데까지 갈로 치 놓으시고, 수치를 안경으로 할 때는 25, 30, 콘택트 렌즈는 10%, 인공수인제는 2%. 요거를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 혼항 혼탁이 있습니다. 혼항 혼탁도 가끔가다 한 번씩 시험 나오는데, 이것은 예전에는 백내장이 재발했다 이래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 그 오해가 생길까 싶으니까 제가 옛날에 배울 때만 후발 백내장이라 했었거든요. 요즘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혼항 혼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읽어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남겨진 혼항, 저 바로 옆 페이지에 있듯이 백내장 낭해 적출술에 의해서 남겨진 혼항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해수항 백내에서 남겨진 혼항이나 전낭의 일부 조직에 수용체 섬유나 수용체 상피세포 일부 조직이 붙어서 생성하는 혼탁한 막을 말한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의사가 아니니까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은 대충 보면은, 자, 낭의 적출술 할 때 수용체 상피세포라든지 수용체 섬유 이런 게 남아있어요. 세포란 것은 뭐겠습니까? 분열을 일으키죠, 그죠? 분열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가꾸지 않은 산에 아니면 잡초처럼 막 이제 덩굴처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뻗어나가지고 인공수증체하고 그 주변부를 완전히 둘러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혼탁이 되겠죠. 둘러싸니까. 왜? 그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세척이 되지 않았던 상피세포 이런 것들이 분열을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탁이 생긴데 그걸 바로 혼항 혼탁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피세 일부 조직이 붙어서 생성한 혼탁한 막이다. 이게 뭐냐? 혼항 혼탁이다. 그러니까 제목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찾아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혼항 혼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발생 환자의 나이와 관련이 깊어 소아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이 잘 나타나고 어린 경우에는 수술 후 3, 5년에 경과하며 약 30에서 50% 발생하더라. 그래서 뭐 몇 년도 경과가 몇 프로 발생하노 이런 거는 시험이 절대 안 옵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낼 것 같으면 어서 하지. 자, 그 다음에 혼항원당은 혼항을 남기는 뒷방 인공수증자 삽입술로 인해서 백내장 수술 후 시력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 정의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포도막 질환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